두려움이 아닌 친구 같은 수학으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그리고 고졸 검정고시 수학의 최주연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바로 제곱근과 실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자연수 배웠죠? 정수 배웠죠? 유리수 배웠죠? 오늘 배우는 내용이 바로 무리수고요. 그리고 수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데 그 실수가 또 무엇인지 실수 자체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또 새로운 수를 배우게 되면 그 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만나게 되는 수 자체를 계산도 해보고 수 자체의 영역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교환은 다운받으셨나요? 자, 그렇다면 그 교환 그대로 여러분들 책상 위에 잘 놔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강의실로 이동해서 오늘 강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동하실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우는 제곱근과 실수 어떤 내용이 처음으로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제곱근의 뜻이라고 써 있어요.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제곱근이란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우선은 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선 제곱은 어떤 것을 두 번 곱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뿌리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하면 제곱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써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자, 어떤 수 x를 제곱을 한대요. 그래서 a가 될 때, 즉 x제곱은 a일 때 이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문장을 처음에 딱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딱 읽으면 뭐야? 뭔 소리야? 이렇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수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10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 10을 한번 제곱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100이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10을 제가요 제곱했어요. 그랬더니 또 얘는 이렇게 100이 됩니다. 마이너스 10은요,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10이니까. 그쵸? 자, 그런데 둘 다 지금 100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곱을 해가지고 이 값이 됐어. 그죠? 어떤 수, x를 제곱했대. 그러니까 10을 제곱했어. 그래서 100이 됐다. 또 어떤 수, 마이너스 10을 내가 제곱을 했는데 그게 지금 100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요. 100이 되게끔 만든 수가 10이랑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러니까 10이랑 마이너스 10이 100이라고 하는 수의 뿌리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100의 제곱근은 2라고 물어보면 어떤 수를 제곱해야 100이 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10이랑 마이너스 10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떤 수 x 자리에 10을 넣을게요. 그럼 어떤 수 10을 제곱을 하여 100이 되었어요. 자, 그랬을 때, 즉 이것을 10을 내가 제곱을 했더니 100이 되었다. 따라서 이때 x자리에 10을 넣었었잖아요. 그러니까 10을 100의 제곱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을 제곱하여 100이 된 거죠. 즉 마이너스 10을 이렇게 제곱했더니 100이 되었다. 따라서 이때 마이너스 10을 100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자 XA, X제곱 이런 게 막 나오니까 저 문장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하나의 곱셈을 하고 나서 이렇게 숫자들을 넣었더니 조금 쉽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쉽게 정리를 또 합시다. X가 A의 제곱근이다. 어떤 값의 제곱의 뿌리래요. 제곱의 뿌리. 그래? 그럼 x가 예를 들어서 이 x가 방금 전처럼 뭐 10이 100의 제곱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는 마이너스 10이 100의 제곱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a의 제곱근이다 라는 말은 x를 제곱했을 때 그 결과가 a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어떤 수를 제곱하면 음수도 제곱을 하는 순간 양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0을 제곱하면 얼마가 되죠? 0이 되죠. 그러니까 제곱을 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값 A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곱을 해서 4가 되는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수를 내가 제곱을 해서 4가 돼?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x를 제곱하는 게 4예요.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제곱근이 x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4가 됐어. 그러면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번은 곱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수랑 어떤 수를 곱했어? 그랬을 때 그게 4가 되었대요. 그러면 내가 2를 이렇게 두 번 곱하면 4가 되고 또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두 번 곱해도 4가 되니까 4의 제곱근은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어떤 수를 제곱했어? 그 결과가 4야. 그렇다면 x는 2 또는 마이너스 2다. 이번에는 제곱해서 9가 되는 걸 찾아볼까요? 똑같은 수를 두 번 곱하는 거죠. 자, 어떤 수를 내가 이렇게 두 번을 곱해서 9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3 곱하기 3이거나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9의 제곱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수를 내가 제곱했는데 그게 9였대. 이때 x는 3 또는 마이너스 3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곱하여 9가 되는 수는 x제곱은 9. 따라서 x는 3과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렇다면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16이 됐어? 그렇다면 4 또는 마이너스 4다. 어떤 수를 제곱했어? 즉 제곱하여 25가 되었다? x제곱은 25. 그렇다면 x는 5하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즉 x제곱은 a일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 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4의 제곱근, 이 말 자체를 좀 살펴볼게요. 4의 제곱근,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제곱을 해서 나온 결과야, 얘가. 그래?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그 결과가 4라는 뜻이에요. 4의 제곱근은. 그래서 x는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만 다를 뿐이고 2라고 하는 값은 같아서 이제 수학자들이 약속을 했어요. 이거 한꺼번에 쓰자. 숫자가 뭐 똑같으니까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 두 개를 나타낸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자, 무엇을 제곱하면 4가 되는가? 라는 뜻인 거죠. 4의 제곱근이랑 무엇을 제곱하면 4가 될까? 라는 뜻으로 식으로 쓰면 x제곱은 4이고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 2를 제곱하면 4가 되고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4가 돼요. 그럼 여기서 4의 제곱근 어떤 수를 제곱해서 4가 나왔다? 이때 그럼 그 x는 무엇이니? 라고 물어본다면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 그래서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정수와 유리수에서 플러스의 이 부호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2 이렇게 마이너스 2라고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값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제곱하면 그 값이 되는가를 물어본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라는 것을 정리를 해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기호가 생기게 된 이유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이 기호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근데요, 여러분 이 기호는요 되게 어원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제곱근이라고 했을 때 뿌리라는 말을 얘기했잖아요. 뿌리가 영어로 R-O-O-T, 루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R을 기호화시키고 조금 더 멋스럽게 잡아 끄는 거예요. 이게 루트. 그래서 얘를 이제부터 어떻게 읽는다? 루트라고 읽어요. 루트. 자, 이 루트가 생기게 된 이유를 한번 따져볼게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하고 물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범위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정사각형 4개가 있어요. 이 정사각형 하나의 넓이는 1이에요. 그래서 이 4개의 정사각형이 만나서 생긴 또 다른 정사각형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2, 여기도 2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이 사각형의 넓이는 2 곱하기 2가 되니까 4가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놨을 때 x를 제곱하면 4입니다 라고 해서 이 정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제곱근의 어떤 기본 꼴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요 이렇게 또 다른 선을 그은 거예요.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 노란색 사각형을 또 만들었어요. 이 노란색 사각형. 자, 그런 다음 이 노란색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야? 라고 물었을 때 사실 원래 이 사각형의 넓이가 4였고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넓이는 얘의 반이잖아요. 왜냐하면 작은 정사각형의 반, 또 반, 또 반, 또 반. 그러니까 다 이 전체 넓이 4를 2로 나누어서 이 노란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바로 얼마다? 2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요 한 변의 길이를 이번에 선생님이 여기를 x라고 놓는다면 x를 제곱했을 때 2가 나왔다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 한 변의 길이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떤 수를 제곱하면 2가 되지? 라고 생각 놓고 자, x 곱하기 x를 했을 때 2가 되는 수를 막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찾았습니다.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 하고 수학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좋아, 그럼 약속을 하자. 자, 이렇게 얘를 바로 내가 찾아내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x는 하고 놓고 제곱 대신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기호 2개를 써주고 아까 루트 R자를 멋스럽게 잡아 끌고 이 안에 2를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 한 변의 길이가 바로 루트 2다. 또 여기도 루트 2다 라고 말을 해서 루트 2를 이렇게 제곱하면 2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 근호하고 제곱이 만나면 뿅 사라져요. 왜냐하면 루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2분의 1제곱을 나타내요. 그래서 아무튼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하면 이것을 루트 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루트는 제곱이 되면 없어져서 얘가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원래 이 루트가 2분의 1제곱이어서 얘를 원래는 2의 2분의 1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내가 이렇게 제곱을 하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에다 2가 약분이 돼서 그냥 2가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중에 고등과정 넘어가면 배워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x제곱은 2일 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그럼 이것을 x제곱은 내가 a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봐봐요. 내가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그게 25예요.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가 돼요. 그런데 그냥 25라고 하는 값은요. 5를 제곱하면 나오는 값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를 5의 제곱이라고 쓰고 근호와 제곱이 만나면 뿅 사라져서 없어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5다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땐 정말 5를 제곱해도 25가 되고 마이너스 5를 제곱해도 25가 되잖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25의 제곱근 또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루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를 같이 잘 살펴봤습니다. 제곱을 해서 2가 되는 수는 하고 물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범위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따라서 생기게 된 수가 바로 이 루트를 사용해서 나타낸 수이고 이 기호를 우리는 루트라고 읽습니다. 영어로 루트의 이 R자를 멋스럽게 빼낸 거죠. 자, 따라서 x제곱은 a다라고 했을 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그래서 루트 a의 제곱근 루트 a를 제곱근 a 또는 루트 a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얘의 미국 이름이 루트야. 한국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제곱근. 그래서 요 루트라고 하는 것을 제곱근이라고도 읽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있으면 루트 2 또는 제곱근 2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제곱근의 표현. 자, 제곱근은 요 기호, 루트. 이거는 근호라는 건 제곱근의 기호를 줄여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기호, 루트 또는 요 제곱근을 사용하여 나타내고, 그쵸? 요 제곱근은 요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루트 a를 제곱근 a
또는 루트 a라고 이렇게 읽는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a가 0보다 크다일 때 a의 제곱근은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겠죠. 어차피 a가 0보다 크잖아. 어떤 수를 제곱하면 그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x제곱은 25였다라고 했을 때 자,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얘를 양의 제곱근 얘를 음의 제곱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제곱근을 또 어떻게 나타내는지 같이 잘 살펴봤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제는 a의 제곱근. 자, a가 0보다 크다일 때 x제곱은 a에서 지금 어떻다? 이 a를 내가 요 a라고 하는 a를 기준으로 살펴보자. 그럼 이 a의 제곱근은 루트 a하고 마이너스 a 두 개가 있다.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되고 다시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제 a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a 그리고 a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곱근의 개수.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하고 음수 두 개가 있고요. 절대값은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0의 제곱근은 0 한 개뿐이고 0은 제곱해도 0 하나뿐이니까. 그런데 제곱하여 음수가 되는 수는 없으므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수를 내가 제곱했는데 그게 마이너스 5래요. 이런 거는 없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x제곱은 5를 했어. 그럼 이때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두 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제곱이라고 하는 교를 없애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쓰고 루트를 씌워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곱근의 개수가 두 개일 때와 한 개일 때 그리고 없을 때로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곱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1의 제곱, 4, 2의 제곱, 81, 9의 제곱과 같이 자연수의 제곱인 수를 우리는 제곱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곱수는요, 루트 기호가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x제곱은 25라고 했을 때 이 25라고 하는 아이. 원래 이 25라고 하는 이 아이가 원래 5를 제곱한 값이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또는 마이너스 5를 제곱해서도 25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요걸 이야기할 때는 자연수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의 제곱은 생각하지 않고 우선 25라고 하는 값을 그냥 5의 제곱으로 이렇게 데려갑니다. 자, 그랬을 때 25라고 하는 것도 5를 제곱한 값이니까 여기선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제곱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런 거 있어요. 루트 25. 그럼 얘는 루트 5의 제곱. 근호와 제곱이 만나면 뿅 사라진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5가 되는 거죠. 즉 제곱수는 근호 없이 표현할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루트 36? 그럼 얘는 6을 제곱한 값이니까 근호와 제곱이 만나면 뿅 사라지면서 얘는 6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근호 안의 수가 이렇게 그죠? 요 근호 안에 있는 요 수가 제곱수이면 근호를 없애고 자연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제곱수는 근호 없이 나타낼 수 있으므로 얘는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리수는 뭐냐면 루트로 그러니까 근호를 가지고 무조건 나타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루트 2. 근데 루트 4. 그럼 루트 4는 4가 제곱수니까 바로 근호를 벗고 나와서 얘가 2가 되거든요. 그럼 2는 유리수예요. 근데 루트 2는 무리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제곱수는 근호 없이 나타낼 수 있으므로 바로 뭐가 되는 것이다? 유리수이다. 자, 근호라고 하는 것이 짜잔 등장을 했는데 근호로 나타내지는 이런 수, 근호 없이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근호를 가지고 나타내는 수들은 모두 무리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수들을 즉시 답할 수 있도록 암기하세요라고 했는데요. 문제 풀 때 나중에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도 이런 제곱수들은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11의 제곱 121, 12의 제곱 144, 13의 제곱 169, 14의 제곱 196, 15의 제곱 225, 16의 제곱 256, 17의 제곱 289, 18의 제곱 324, 19의 제곱 361.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을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어라. 그러니까 루트를 사용해서 나타내라는 거죠. 자, 우선 8의 제곱근이라고 했어요. 8의 제곱근. 그러면 어떤 수를 내가 제곱을 했는데 그게 지금 8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이렇게 쓰면 돼요. 물론 일부를 근호 밖으로 꺼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설명을 안 했으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또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11이 되었다? 그랬을 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다. 이렇게. 또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6분의 17이 되었다. 그래? 그럼 6분의 17이 되었어? 그러면 이것을 나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7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어라 라고 했으니까 루트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곱근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A도 B도 모두 양수다 라고 했을 때 자, 근호와 제곱이 만나면 뿅 사라지니까 얘는 A. 자, 루트 A의 제곱.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루트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제곱과 같아요. 그래서 A 제곱의 2분의 1제곱 그럼 얘랑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바로 이렇게 약분이 돼요. 그래서 A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자, 루트 2의 제곱 그러면 근호와 제곱이 만나면 뿅 사라지면서 얘는 2죠. 한마디로 루트 2의 제곱은 루트 4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루트 4는 이제 2. 뭐 예를 들어서 루트 9 그럼 얘는 3. 또 루트 16 그럼 얘는 그래서 4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그럼 어차피 마이너스 A를 두 번 곱한 거니까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고 근호와 제곱이 만나면 사라지면서 A가 된다. 자, 이렇게 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곱근의 기본 성질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곱하기를 이제 해가지고 연산을 했을 때 얘네가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루트 A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A는요, 똑같은 마이너스 루트 A를 두 번 곱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짝수번 곱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루트 A를 제곱했으니까 근호와 제곱이 만나면 뿅 사라지면서 A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수로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을 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마이너스 루트 5를 두 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이다라고 거듭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마이너스를 두 번 곱했으니까 플러스 루트 5의 제곱이니까 근호와 제곱이 만나면 뿅 사라지면서 5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루트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A 근호 안에 마이너스 A가 두 번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A를 제곱한 값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때요?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어때요?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루트 플러스 A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어서 근호와 제곱이 만나면 뿅 사라지면서 이렇게 A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썼을 때 마이너스 3의 제곱의 루트죠. 그러면 보세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이면 마이너스를 두 번 곱했으니까 얘가 플러스가 돼요. 그쵸? 얘가 플러스가 돼.
그는 플러스 3의 제곱인데 근호와 제곱 만나면 뿅 사라지면서 얘는 3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항상 근호 밖으로 어떤 값을 끄집어낼 때는 그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알겠죠? 절대값과 같은 의미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결과가 마이너스 3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곱근을 포함한 실수의 대소 관계.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면 지금 A가 B보다 커요. 루트 A하고 루트 B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도 루트 A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근호 안에 있는 수끼리 비교를 했을 때 컸던 친구가 그냥 이거 루트를 씌워서 표현을 해도 크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다일 때는 근호 안에 있었던 친구를 비교했을 때도 A가 B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A가 B보다 크다일 때 루트 A하고 루트 B의 크기를 비교하면 루트 A가 원래 더 큰 거였죠? 그런데 마이너스가 붙으면 상황이 바뀌어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으면 근호 안에 있는 수가 클수록 작은 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 마이너스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보다 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이 2보다 커요. 그러면 루트 3과 루트 2의 크기를 비교할 때 루트 3이 더 크죠. 근데 마이너스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2를 비교하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음수가 있을 때는 근호 안에 있는 수가 클수록 작아요. 그러니까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작은 쪽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곱근을 포함한 실수의 대소 관계를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지금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네모 안에 부등호의 기호를 써넣어라. 루트 5하고 루트 7을 비교합니다. 근호 안에 있는 수가 클수록 크겠죠. 마찬가지로 루트 0.1, 루트 0.3, 루트 0.3이 더 큽니다. 자, 루트 2분의 1, 루트 3분의 1. 자, 2분의 1하고 3분의 1 단위 분수죠. 분모가 작을수록 커서 얘가 더 큰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 그냥 만약에 루트 3이랑 루트 5를 비교하면 루트 5가 더 크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3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마이너스 루트 11, 마이너스 루트 10. 그럼 그냥 루트 11과 루트 11 비교하면 루트 11이 더 크지만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마이너스 루트 10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루트 2분의 3과 루트 3분의 2의 크기를 비교하면 그냥 루트 2분의 3이 더 크지만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의 대소 비교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곱근을 포함한 부등식을 우리가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 x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려면 지금 x는 근호로 나타낸 수고 얘네는 근호로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크기를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x라고 하는 값을 이제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다 동일선상에 놔야 돼요. a하고 b를 루트를 갖고 있는 수로 나타내든지 아니면 이 루트 x를 이 근호를 없애서 그냥 x값만 보이게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우선은 여기에서는 각 변을 다 제곱을 해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에도 이렇게 제곱을 하고 여기에도 이렇게 제곱을 하고 여기도 이렇게 제곱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근호와 제곱 만나면 뿅 사라지면서 가운데 x만 남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x라고 하는 것은요. a의 제곱보다는 크고 b의 제곱보다는 작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루트 x라고 하는 것이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라고 한다면 자, 이것을 다 변을 제곱을 한 겁니다. 그래서 x의 값이 4보다 크고 9보다 작다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또는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모두 루트 안으로 얘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2라고 하는 아이 얘는요 원래 루트 2의 제곱 얘는요 원래 루트 3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근호와 제곱 만나면 뿅 사라지고 근호와 제곱 만나면 뿅 사라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나타내면 보세요. 여기가 제곱, 여기가 x, 여기가 3의 제곱. 모두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냈으니까 안에 있는 수들만 데려다가 x가 2의 제곱보다는 크고 3의 제곱보다는 작아요 라고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각 변을 제곱을 해서 대소를 비교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모두 다 근호로 나타낸 수로 바꿔줄 수 있다. 근호를 씌워서 나타내려면 제곱을 해서 근호를 씌워준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수라고 하는 그 수의 범위를 정리해 볼게요. 유리수랑 무리수를 통틀어 실수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요 무리수는요,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수 또는 뭐 파이 또는 0.214 뭐 3 이런 식으로 끝없이 계속 나아가는 무한소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리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통틀어서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데 우리 유리수 파트는 어차피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앞에 정수와 유리수에서 배웠고, 자, 오늘 이제 배운 이 무리수를 보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제 순환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소수가 계속해서 값을 갖고 있을 때 뒤에 똑같은 수가 반복해서 나오면 순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얘는 그런 마디도 없는 거고 계속해서 끝없이 나아가고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걸로 이런 파이라고 하는 값, 그런 값들이 바로 무리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실 루트 2도요. 원래 이것을 소수로 나타내면 1.414 뭐 2, 5, 9 계속 나가요. 근데 얘를 그냥 우리는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거죠. 만약에 근호 없이는 못 나타낸다 수를, 그러면 얘는 무조건 무리수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루트 4 그러면 얘는 근호 없이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2가 되면 얘는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수는 근호로 나타낸 수인데 근호 없이는 나타낼 수가 없어야 해요. 그죠? 또 루트 2 마이너스 1 얘도요. 어때요? 근호 없이는 나타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리수예요. 루트 2 마이너스 1 또는 뭐 3분의 루트 5 얘도요. 무리수예요. 루트 5 얘는 근호 없이는 나타낼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말을 하고, 여기에서 무리수란 우리가 오늘 배운 그 루트라고 하는 기호 없이는 나타낼 수 없는 수 또는 소수점이 끝이 안 나고 계속해서 무한대로 계속 나아가는데 거기서 어떤 순환하고 있는 부분도 없이 계속해서 끝없이 나아가는, 즉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듀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연습 문제. 다음 수가 유리수이면 유, 무리수이면 무를 괄호 안에 써넣어라. 자, 루트 11이라고 했어요. 즉 루트 11은요. 근호 없이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쵸? 근호로 지금 나타내어졌는데 어차피 근호 없이는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무리수예요. 자, 마이너스 루트 36? 선생님, 근호로 나타냈으니까 무리수? 아니요. 왜냐하면 36은요. 제곱수예요. 자, 36은 제곱수죠. 그래서 얘를 6의 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6의 제곱, 근호와 제곱이 만나면 뿅 사라지면서 얘는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얘는 근호 없이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유리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호가 딱 보여. 루트가 있어. 루트로 어떤 수를 나타냈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다 무리수라고 단정 짓지 말고 정말로 근호 없이 얘를 못 나타내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근호 없이 나타낼 수 있어. 그럼 걔는 유리수예요. 근데 근호 없이 못 나타내. 그럼 걔는 무리수인 거죠. 자, 루트 0.04. 그럼 0.04는요. 0.2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0.2의 제곱 찍 이렇게 없어지면 얘가 0.2 이렇게 근호 없이 쓸 수 있네.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유리수가 되는 겁니다. 파이 이거는 무리수의 대표적인 수였어요. 얘는 무다. 자, 이렇게 해서 유리수가 무엇이고 무리수가 무엇인지 확인을 했어요. 자, 무리수 그럼 뭐라고요? 근호로 나타내는 수인데 근호 없이 못 나타내야 돼.
근호가 없이는 걔를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런 수가 무리수. 무리수 알겠죠? 루트를 가지고 어떤 수를 표현했는데 보니까 루트 없이도 나타낼 수 있어. 그럼 걔는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리수의 덧셈과 뺄셈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무리수끼리의 덧셈과 뺄셈은 다항식의 계산에서 동량끼리 모아서 더하거나 빼듯이 근호안의 수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계산을 합니다. 자, A가 양수이고 M과 N이 유리수일 때 M 루트 A 더하기 N 루트 A는 M 더하기 N 곱하기 루트 A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2 루트 2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2 루트 2라는 건 루트 2가 두 개라는 거예요. 루트 2 얘는 그럼 하나라는 뜻이겠죠. 근데 루트 2가 그럼 총 몇 개일까? 3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2x 더하기 x 그러면 x가 3개니까 3x 이렇게 쓰듯이 얘도 그러면 3 루트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때 이 루트 2로 앞에 있었던 2하고 1을 묶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2 더하기 1에다가 곱하기 루트 1을 했더니 3 루트 2가 되더라. 그 소리예요.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3 루트 2 빼기 루트 2가 있었어요. 자, 루트 2가 3개인데 루트 2 하나를 빼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2 루트 2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제 앞에 있었던 3 빼기 1을 먼저 쓰고 뒤에 곱하기 루트 1을 써서 얘를 2 루트 2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리수의 덧셈 그리고 뺄셈을 한다. 자, 이제 그럼 1번 보세요. 얘 루트 2는 하나고요. 얘는 루트 2가 3개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1 더하기 3 곱하기 루트 2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2가 총 4, 루트 2가 총 4개, 그래서 4 루트 2.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3 루트 2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3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라고도 쓸 수 있죠? 그러면 3개의 루트 2에서 1개의 루트 2를 빼라는 거니까 3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2. 그래서 얘는 2 루트 2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3번 5 루트 3 빼기 루트 3. 자, 근호안이 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루트 3이 5개고 루트 3이 하나인데 5개에서 하나를 빼자. 그죠? 빼라. 그러면 이거잖아. 그러면 요거. 그래서 4 루트 3. 자, 이제 4번. 세 수의 근호안을 살펴보세요. 5 모두 똑같아요. 1개의 루트 5, 2개의 루트 5, 1개의 루트 5를 모두 몽땅 더해요. 그 말은 1 더하기 2 더하기 1에다 곱하기 루트 5다. 자, 그래서 4 루트 5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5번을 보면 얘는 루트인데 얘는 루트 3이고 얘는 루트인데 얘는 루트 3이잖아요. 그러면 근호안이 같은 것끼리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얘랑 이렇게요. 자, 그럼 봐봐요. 루트 2 플러스 5 루트 2 여기 아까 뺄셈이었죠? 자, 빼기 루트 3 더하기 3 루트 3 이렇게요. 그러면 얘를 이제 먼저 계산을 하는데 자, 루트 2가 하나 있고 여기 루트 2가 5개죠. 1 더하기 5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써주세요. 자, 이제 여기서는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줄게요. 그럼 여기 3개에서 하나를 빼라는 말과 똑같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얘는요 6 루트 2 거기에다가 플러스 2 루트 3. 그래서 얘는 이게 끝인 거예요. 더 계산 못해요. 근호안이 다르면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무리수도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무리수의 곱셈과 나눗셈 루트 A 곱하기 루트 B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그래서 이 근호를 하나로 쫙 쓸 수 있어요. 그럼 2 곱하기 3 그래서 루트 6이 되는 겁니다. 근호 안에 있는 수들끼리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5 그러면 3 곱하기 5 그런 다음 루트를 씌워서 루트 15. 자, 이제 루트 앞에 이제 곱해져 있는 값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 곱해져 있는 값들끼리 그리고 루트 안에 있는 것들끼리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는 4고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2는요. 루트 6이에요. 그래서 얘를 4 루트 6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정말 중요한 거 이제부터 얘기하는데요. 루트 A제곱 B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이거는 여기서 A제곱 B 이렇게 있을 때 이걸 루트 A제곱 곱하기 루트 B로 찢어서 근호와 제곱이 만나면 사라지면서 얘를 A 곱하기 루트 B 그럼 이것을 우리는 A 루트 B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건데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서 A 자리에 그럼 제가요 2를 이렇게 놓고 자, B 자리에 3을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2가 되고 여기가 이렇게 3이 되면 얘는 그냥 2루트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2제곱,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면 12잖아요. 즉 루트 12를 이제부터는 이렇게 써야 돼요. 근호 밖으로 뺄 수 있는 수는 모두 빼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2라고 하는 것을 소인수분해 하는 거죠. 지금 소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은 인수가 곱해진 이 인수가 소수인수들로 분해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12가 원래 4 곱하기 3인데 여러분들 소수라고 하는 수 자체가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는데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2개뿐인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해요.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얘 12를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3 그러면 근호와 제곱이 만나면 사라지면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루트 8 그러면 루트 2의 세제곱이고요. 2의 세제곱을 2의 제곱 곱하기 2로 바꾸세요. 그러면 얘 앞에 있는 i는 근호를 벗고 나가서 2루트 2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분수로 따로따로 근호가 씌워져 있을 때는 한 번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한 번에 있는 것을 따로따로 쓸 수도 있어요. 자, 루트 3분의 루트 2를 루트 3분의 2로 루트 3분의 1을 루트 3분의 루트 2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또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루트 27? 그럼 루트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얘를 3의 제곱 곱하기 3을 하고 쓸 수 있어요. 근호와 제곱이 만나면 뿅 사라지면서 얘를 3루트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는 지금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A 루트 B의 꼴로 나타내어 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 18이라고 하는 수를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소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8의 약수들로 얘를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누는 수들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소수인 아이들, 즉 18은 2로 나눌 수 있어요. 자, 2, 9, 18. 이번에는 3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2하고 3은 모두 소수가 맞아요. 그래서 얘를 나타냈을 때 루트 2 곱하기 3의 제곱. 그럼 얘는 이렇게, 즉 3루트 2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8. 그럼 28 짝수니까 우선 2로 나누세요. 그럼 2는 2, 4, 8. 이번에는 또 2로 나눠요. 그럼 7이 돼요. 자, 7도 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28을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7로 나타낼 수 있고요. 얘는 제곱 주고 나올 수 있죠. 2루트 7 이렇게요. 자, 되었죠? 자, 이제 2루트 50인데요. 자, 50을 우리가 이것을 2로 나누면 25고 또 5로 나누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에서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근호와 제곱이 만나서 얘 5가 나가면요. 얘랑 곱해져야 돼요. 그래서 2, 5, 10 루트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제 48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48을 2로 나누면 얘가 24, 또 2로 나누면 12, 또 2로 나누면 6이 돼요. 또 2로 나누면 얘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5 루트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얘가 2의 4제곱이고 거기에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요. 마이너스 5에서 얘가 바깥으로 나갈 때 보세요. 2의 4제곱이면 얘를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2는 4가 나가고 4, 5, 20이 되면서 얘를 마이너스 20 루트 3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의 4제곱이 원래 16이니까 얘를 4의 제곱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A 루트 B의 꼴로 나타낼 때는 근호 안에 제곱이 되는 수가 있다면 근호 밖으로 빼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을 루트 A의 꼴로 나타내어라. 다시 근호 안으로 넣는 거예요. 우리가 제곱을 주고 나왔잖아. 그러면 제곱을 다시 달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6 루트 4, 6에 24 이렇게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 그러면 얘가 제곱 되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얘는 25 곱하기 5 그래서 125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얘도 들어갈 때 제곱을 딱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럼 66에 36 곱하기 3
6, 3, 18, 3, 3, 9 그럼 108이 되겠죠. 자, 이제 얘도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때 제곱을 하고 들어갑니다. 11제곱 곱하기 11 그러면 루트 110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루트 A꼴로 나타내는 것도 연습 같이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루트 3 곱하기 7로 나타낼 수 있어. 그죠? 3, 7에 21, 루트 21. 자, 이것도 세 개의 수를 모두 몽땅 근호 안에 넣어서 곱할 수 있어요. 그러면 2, 5, 10에다가 7을 곱하면 70이겠네요. 자, 이제는 앞에 곱해진 수들끼리 4, 5, 20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10 그럼 30 이렇게. 자, 이거의 경우에는 루트를 크게 쓰고 얘를 이렇게 쓴 다음에 6, 1은 6, 6, 7에 42 이렇게. 그래서 얘는 루트 7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또 곱셈과 나눗셈의 형태를 같이 풀어봤고요. 자, 이제 아까 곱셈 요게 이제 곱셈 형태고 아까 4번부터 이제 분수로 써져 있으니까 나눗셈 형태고 요거 나눗셈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얘를 루트 8분의 루트 40 그럼 루트 8분의 40이죠? 그러면 약분이 돼요. 그래서 얘를 루트 5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얘를요 루트 7분의 2루트 14 이렇게 쓸 수 있죠? 얘가 약분이 돼요. 대신 얘는 루트 2예요. 그래서 2루트 2 이렇게 또 얘네도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루트 3분의 4루트 5 4루트 15 그럼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얘도 약분돼요. 그럼 3, 5, 15 루트 5 그래서 결과 2루트 5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념입니다. 분모의 유리화. 자, 분모가 무리수일 때 불안합니다. 분모가 무리수면 유리수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무리수가 유리수가 되려면 그 무리수를 2번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분모가 이렇게 무리수일 때 분모를 유리수로 고치는 것을 우린 유리화라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루트 A분의 B, 이때 A, B는 모두 양수예요. 그러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A, 분모에 있었던 수를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즉, 루트 3분의 2가 있어요. 그럼 루트 3분의 2. 그러면 분모 분자에 루트 3을 똑같이 곱해서 이렇게 3분의 2 루트 3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2 루트 3분의 5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2 루트 3분의 5에다가 2 루트 3을 곱하는 게 아니라 루트 3만 곱해주시면 돼요. 이 경우에 이렇게. 아시겠죠? 어차피 여기 앞에 곱셈이 생략되어져 있는 거니까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3이 되고 얘가 2, 3은 6이 되고요. 5 루트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모가 무리수였다가 정말로 유리수로 짜잔 하고 바뀌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수의 분모를 유리화하여라 라고 하는 부분을 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 6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루트 6분의 1에다가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6을 곱해서 그럼 얘는 이렇게 곱하면 6이 되죠. 루트 6의 제곱이니까. 그럼 6분의 루트 6이 되고요. 자, 이제 얘도 루트 3분의 4인데 내가 여기다가 루트 3, 여기도 루트 3을 곱해서 3분의 4 루트 3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루트 7분의 루트인데 똑같이 루트 7을 이렇게 곱해줘요. 그래서 7분의 루트 14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잘 보세요. 자, 루트 6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인데 그냥 여기에다가 곱하기 루트 6을 똑같이 이렇게 곱해줘요. 그럼 분모는 6이 되고요. 잘 보세요. 곱하기 루트 6인 경우 이렇게 분배해서 곱해줘요. 그러면 루트 2, 6, 12 더하기 루트 3, 6, 18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루트 12는요.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2 루트 3 그리고 루트 18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2, 9, 18이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 그래서 얘는 3루트 2거든요. 따라서 얘를 6분의
2 루트 3 더하기 3 루트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약분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트자로 약분을 하셔야 돼요. 하트자로 약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3분의 루트 3 더하기 이렇게 약분하면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굳이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이렇게만 쓰셔도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분모를 유리화하는 과정까지 하고 났더니 오늘 알려드려야 될 제곱근과 실수의 내용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새로운 수 파트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무리수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죠. 근호 없이 나타낼 수 없는 수였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리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개념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한없이 나아가서 끝을 알 수가 없고 그게 정확한 값이 얼마인지 모르는 값들, 그런 값들을 우리는 무리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무리수하고 유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